병원, 제약 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 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 국제 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간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 30만 시대, 정부가 이제는 문화를 넘어 의료, 한류, 바람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외국인 환자 8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의료, 한류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보건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원관님, 우리나라가 이미 아시아 지역 포함해서요, 지금 중동 지역까지입니다. 의료, 한류 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내 병원을 찾고 있는 외국인 환자 수 얼마나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의료기관이 해외로 나간 사례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공군년 6만 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30만 명까지 증가해서 연평균 30% 증가했습니다. 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가장 몽골 순이고 내과, 성형외과, 건강검진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은 2010년도에 11개국 58건에서 15년 18개국 14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소규모 진출에서 현재는 중대형 전문병원 진료 과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그 해외 진출을 보면 진출 국가는 중국, 미국, 카자흐스탄, UAE 순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 외국인 환자 진료 수익은 6,700억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만큼이나 이제 세계 보건 산업도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쯤 됐을 때, 좀 세계 보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세계 국가들도, 어느 정도 어떤 전략을 좀 특화시켜서 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나라랑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보건의료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예를 들자면 13년도에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아베노미스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올해 4월 의료 관광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건강 서비스 산업 규모를 8조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극동 지역 의료 현대화 사업으로 자유항, 감착화 주립병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CIS 국가들도 외국 의료 자본 인력 유치에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전 세계 의료 시장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 또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각국의 전략들이 또 마련되고 있고요. 우리도 그 중에 또 전략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하고 또 기술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전략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입찰팀을 따로 마련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공공 부분에서 병원 입찰이나 민간 부분에서 병원 수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 국제 입찰팀을 구성해서 민간 기관의 해외 보건의료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동, 중남미에 입찰 정보 수집하고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입찰 제안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IT, 건설, 금융 등 컨소시엄 구성, 총괄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국제 입찰팀이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대형 병원이라기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전문 의료기관들도 많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요. 큰 병원에서부터 또 한국이 잘하는 특수 전문 병원에 이르기까지 전략별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기본이고요. 또 이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 또 화장품까지 연관 산업이 진출될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의약품은 사실 생산과 유통 현지화 지원을 위해서 현지 수입 및 유통 법인을 설립하고 또 유나이티드나 글로벌 펀드 같은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 시장 참여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의료기기는 지금 중국 등 국내 병원이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 내에서 한국 의료기기 생산 시설 설치하는 문제랑 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또 의료기기는 AS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출과 연계해 나가서 네. 중국 내 체험관 설치, 뷰티 서비스, 의료관광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네.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가장 네. 먼저 닥치는 부분이 어려움이 결국은 금전에 대한 지원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5개년 계획에서 네. 다루고 있는데 아직 초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정책 금융기관과 투자 기관 등과 협력해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기조성되어 있는데 네. 보건의료 펀드 활용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투자 세미나나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서 네. 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의료기관에서 나가실 때 여러 가지 금융 세제 컨설팅을 네. 저희 보건산업진흥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부분 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예, 예. 팔로우 하다 보면은 뭔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서 질문 하나 좀 드려야겠는데 의료 관광을 연계한 융복학 상품들도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개발도 확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관광을 위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이 우리 네. 한국 의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광공사 등과 협력해서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해서 의료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마이스 산업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의료 상품을 개발 중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외국인 환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시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이 간접 체험이 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또 높아진다 뭐 이런 네. 기대 효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마이스 산업이 좀 더 좋은 맞습니다. 시너지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외국인들 가운데도 특히 뭐 중동, 네. 러시아, 또 중국 이 세 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정서적이나마 아니면 어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전략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역별 환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중동 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할랄 식단, 그다음에 예. 아랍어 통역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관광 상품 가족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관광 상품 등을 통해서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저희가 국영회사들이랑 그 보험을 통해서 네. 저희가 환자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러시아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엔 성형 미용 쪽이 많으셨는데 네. 사실 한국이 암 등 중증 질환이나 또 건강검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홍보하고 환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지 의료 홍보회나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것이 좀 더 강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현지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무리 의료 수준이 기술이 좋다고 해도 와서 대화가 안 되면 필요한 그렇죠.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 더 좋아져야 된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될 예정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2월에 명동에 그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정보 제공이나 의료 통역 연계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생기는 의료 분쟁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동 환자 부분이든 아니면 동남아에서 오시는 환자 부분이든 저희가 이제 의료 통역에 대한 예.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능력 검정 시험이나 인턴십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의료 통역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의료기관에 가면 이제 한국어가 아닌 다국어로 여러 가지 이제 동의서라든지 수술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부분에서 신뢰도를 주기 위한 노력들인데 추가해서 조금 더 연장 질문 좀 드려보면 이제 외국인 환자들 우리 의료 서비스 받다 보면 사실 뭐 진료 받기 전, 진료 받고 나서 그다음 그 뒤에 AS까지 연결돼야 진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마인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올해 6월에 시행된 의료 해외 진출법에 따라서 의사가 컴퓨터 화상 통신을 통해서 저희 환자 현지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 지원이나 환자 건강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몽골에 저희 국내를 찾는 몽골 환자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 센터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했을 때 주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입국이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에서. 이제 한국까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현지에서 간단한 처치나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 의료진에게 문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몽골 의료진, 몽골 병원에서 몽골 의료진과 또 한국 의료진이 화상으로 얘기를 하고 환자가 궁금한 것들을 혹시 재입국이 필요하다면 재입국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런 시범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몽골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국내 원격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다 보면 이런 사후 관리까지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모든 계획이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산업 굉장히 수준 높고 또 신뢰망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는 숙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 예정이 있으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한국 의료의 그 인력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의료 시스템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한국의 메디컬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제1차 5개년 계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과제들을 매년 평가하고 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 지원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